항상성 유지 180 쪽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180에서 184쪽까지. 일단 4번까지만 좀 풀고 할게요. 4번까지만 좀 먼저 풀어봅시다. 세 가지 호르몬을 구분하는 과정이다. X 호르몬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X 호르몬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X는 호르몬 구분하는 기준이다. ADH 이런 호르몬이 있는데, 근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거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애고요. 여기 써져 있긴 하네. 부신 겉질에서 나오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혈당량을 증가시키긴 하는데,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단백질이랑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애는 항이뇨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고, 그 다음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도 뇌하수체에서 분비되죠. 근데 아니오가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얘 아니오 나눠야 되는데, 뭐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적기관이 내분비샘인가, 표적기관이 내분비샘인가 되는 이유가, 항이뇨 호르몬은 표적기관이 이제 신장에 가서, 콩팥에 가서 그런 작용을 해야 됩니다. 콩팥에 가서, 콩팥이 표적기관이에요. 콩팥이. 근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표적기관이 갑상샘이에요. 갑상샘. 근데 갑상샘은 내분비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다음 A와 B 모두 혈장 삼투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그거를 넣었을 때 말하는 건가? A와 B. 그러니까 얘 둘 다 말하는 거구나. 지금 항이뇨 호르몬은 혈장 삼투압에 영향을 주죠. 항이뇨 호르몬은 왜냐면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하니까. 근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혈장 삼투압에 영향을 미치나? 혈장 삼투압에 영향을 미친다. 걔는 세포 호흡을 촉진하고 그러는 애인데, 그렇게 영향 미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얘는 혈장 삼투압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근데 X가 뭐라고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이제 항이뇨 호르몬은 혈장 삼투압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결국에 티록신 분비가 많이 되게 해서, 근데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애고 그렇게 영향 주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하여튼 혈장 삼투압에 영향 주는 애는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네. 그 다음에 C의 분비는 뇌하수체에 영향을 받는다. C는 당질 코르티코이드인데, 근데 얘가 이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또 있어요. 그래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부신을 자극하면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뇌하수체에 영향을 받는 게 맞습니다. 기억기고. 그래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또 뇌하수체에서 나옵니다. 그게 ACTH라고 하는 애인데, 아무튼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는. 그래서 4번 고르셔야 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 조절 방식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음성 피드백이죠. 근데 뇌하수체 전엽은 가에 해당한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표적기관, 호르몬, 내분비샘지 이게 딱 뇌하수체 하여튼 내분비샘에 영향 주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 이거 같긴 한데 지금 요거는 이제 티록신 뭐 이런 거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내분비샘에 영향을 주는 게 뇌하수체 다른 애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갑상센 자극 호르몬, 여포 자극 호르몬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근데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랑 옥시토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분비샘에 그 내분비샘에 영향을 주는 거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내분비샘에서 영향을 주는 거는. 그래서 여기도 써있네. 내분비샘 그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은 뇌하수체 전엽이다 이렇게 되고 뇌하수체 후엽은 ADH가 나오고 옥시토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내분비샘에 영향 주는 거기 때문에 뇌하수체 전엽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부신 겉질은 나에 해당한다. 네, 이게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도 나와요. 네, 이게 꼭 이거는 아니네. 꼭 이거는 아니고 부신 겉질 나에도 해당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액 C의 농도가 증가하면 혈액의 C의 농도가 증가하면 A의 분비량 감소한다. 그렇죠. 이건 음성 피드백이니까 지금 억제하는데 C의 농도 증가하면 A 분비량이 감소하겠죠. 5번 고르시면 되네요. 5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호르몬 A의 혈당량 조절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는 아까 그림이랑 똑같네요. 아까 그 프린트물 그림이랑.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슐린이 나와야 되고 같은 문제 같은데. 내분비샘 X는 이거는 다르구나 보기는. 이자섬의 베타 세포이다 맞죠? 근데 인슐린은 베타 세포에서 나옵니다. 베타 세포에서. 그 다음에 A는 이자관을 통해 12지장으로 분비된다. 근데 얘는 그거 이렇게 분비되는 거는 이제 뭐 소화액 같은 거예요. 예. 소화 효소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외분비샘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자가. 근데 호르몬은 내분비샘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으로 분비가 돼야 되고 A는 혈당량 조절해서 에피네프린과 유사하게 작용한다. 에피네프린은 혈당량 높이는 애입니다. 혈당량 높이는 거꾸로입니다.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애고 얘는 포도당을 글리코젠 저장해서 혈당량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D가 아니죠. 1번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건강한 사람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 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과 혈중 호르몬 A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식사 후에 혈당량이 높아지네요. 그쵸? 예. 근데 얘가 혈당량 높아졌는데 호르몬 이거는 낮아지네. 그치?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인슐린이 아니네. 혈당량을 낮추려면 인슐린이 증가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글루카곤 뭐 이런 거겠네요. 그래서 이제 글루카곤은 알파 세포에서 분비됩니다. 교알글 해서 알파 세포에서 분비가 되고 A는 간 세포에서 포도당 생성을 촉진한다. 글루카곤은 그런 일 하는 거죠. 예, 포도당 생성 촉진하는 거 맞습니다. 그 글리코젠에서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구간에서 A의 감소가 혈당량 증가의 주된 요인이다. 아니 그 A 구간은 얘는 감소했는데 얘는 증가했으니까 그건 아니고 그 주된 원인은 아니고 밥 먹어서 그런 거긴 하지. 이거는 이 혈당량이 증가된 거는 얘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소화 후 흡수한 포도당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혈당량이 증가되는 거지. 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증가되려면은 뭐 운동 후에 이제 포도당량이 감소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그래프면은 글루카곤 때문에 혈당량이 증가됐겠지. 그럼 3번 고르시면 되네. 자, 마저 좀 해주시고, 마저 풀어주시고. 5번부터 마저 합시다. 5번은 그 공복 시에 포도당을 투여했대요. 그거에 따른 호르몬 A의 혈중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포도당 투여하고 나서 이제 포도당이 많겠지. 근데 이제 이게 뭐 호르몬 A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슐린이겠죠, 인슐린. 이 A는 이자에서 분비된 혈당량 조절 호르몬이다. 혈당량이 T2일 때 T3일 때보다 높다. 혈당량이 높으니까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혈당량이 낮아지면은 얘가 분비가 적어진 거니까 T2일 때가 더 높다, 맞지? 그 다음에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T2일 때는 이제 포도당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T2일 때 지금 인슐린이 농도가 높아진 거잖아. 그러니까 그 혈당량이 높은 상태인데, 혈당량이 높을 때지. 이거는 혈당량 높을 때. 근데 글루카곤은 혈당량 낮을 때 많이 분비돼야 되죠. 그래야지 혈당량을 높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T2일 때 혈당량이 높을 때입니다, 지금. 근데 글루카곤 혈당량 낮을 때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T1일 때가 더 높다, 맞죠? 그 다음에 간세포에서 글리코젠 합성량은, 그럼 이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건데, 그 역할을 이제 인슐린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됐을 때 T1일 때보다 T1일 때가 많다라고 되는데 T2일 때가 많은 거죠. 왜냐면 인슐린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T2일 때가 더 많아야 되죠. T1일 때가 많다라고 돼 있거든. T2일 때가 많은 거지. 기억력 3번 고르면 됩니다. 이해하실까요? 이해되나? 인슐린이 글리코젠을 합성하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합성하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T2일 때가 더 많이 합성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저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이다. 간은 체온 조절의 중추이다. 뭐 간내죠. 간내 시상하부. 체온 조절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자율신경을 통한 조절이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에너지 더 많이 만들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교감신경이 되는 거고,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건 교감신경이 활발한 거고, 부교감신경이 아니고. 그 다음에 티록신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 TRH와 TSH 분비량 모두 감소해야죠. 음성 피드백이니까 얘가 많아지면 이런 애들을 줄여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답 1번이네. 그러니까 뭐 이게 신진대사 촉진 이런 거는 교감신경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감신경에 의해서.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는 어떤 사람의 시상하부에서 설정된 온도에 따른 체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A는 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랬지? 하여튼
하여튼 수축하는 거네. 혈관 수축. 그러면 이거는 신경이긴 하죠. 네. 근데 혈관 수축하는 거니까 교감신경이긴 하겠네. 그 다음에 이제 티록신 분비 촉진하고 뭐 이런 일 벌어지네. B는. 그런데 체온이 이 구간에서가 이런 수축하고 이런 게 1구간에서보다 활발하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에 따른 체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체온이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 점점점이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구나.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보다 체온이 낮네.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 체온을 높이네. 체온이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더 높은 상황이네. 그럼 체온을 높였네. 근데 이러다가 시상하부가 설정된 온도가 낮아졌네. 그러면은 체온이 낮아졌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체온을 높이는 거네요. 그러면 체온을 높이려면 혈관 수축하고 빠져나가지 않게 티록신 분비 촉진해야 되죠. 그래서 A는 2에서가 1에서보다 활발하다. 맞네요. 왜냐면 지금 설정된 온도가 39도여서 체온을 높이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체온 높이는 거잖아요. 혈관 수축해가지고 열 발산량을 감소시켜 주는 거잖아요. 열이 많이 안 빠져나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이 구간에서가 더 활발한 게 맞고요. B는 구간 3에서는 지금 체온을 낮추는 겁니다. 지금 설정을 먼저 하죠. 설정을 그래서 낮추는 건데, B는 3에서가 2에서보다 활발하다. 이건 아니죠. 왜냐면 티록신 분비가 촉진되면 이거 둘 다 체온 높이는 겁니다. 체온을 이제 높이는 거죠. 티록신은 이제 세포호흡 촉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에서가 더 활발해야 되는 거고, A를 통한 신호 전달은 이거는 신경입니다. 신경. B를 통한 신호 전달보다 빠르다. 맞는데, 왜냐면 이거는 교감신경에 의한 거고, 이거는 티록신 분비 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TSH 호르몬이 나온 다음에 호르몬에 의해서 촉진돼야 되거든요. 호르몬 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느리죠. B가. A가 더 빠르고. A는 신경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고, 얘는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TRH, TSH, 시상하부에서는 이제 TRH가 먼저 나오겠지. TRH가 먼저 나오고, TSH는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죠. 시상하부에서 TRH 나오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나와서 얘가 분비가 되는 거니까 더 느리죠. 네, 그럼 3번 고르시면 되는 7번에. 이제 됐을까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는 각각 표적기관을 이거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네요. TSH고, 콩팥이 표적기관이면 ADH죠. 항이뇨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B는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분비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왜냐면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이게 진해진다라는 거야. 이게 혈액이 진하다 뭐 이런 겁니다. 농도가 진하다 뭐 이런 거. 그러면은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야 합니다.
더울 때 A 분비량 감소한다. 이거는 감소해야 되죠. 더울 때 체온을 낮춰야 되니까 티록신 분비량 낮춰야 되거든요. 세포흡을 더 적게 일어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비량 감소하는 게 맞고, 땀을 많이 흘리면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수분 재흡수를 촉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분비량이 증가하는 게 맞죠. 땀을 많이 흘리면은 수분의 재흡수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배출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T2일 때, 이건 혈장 삼투압이긴 한데 그러면은 ADH가 많이 나와서 수분의 재흡수를 많이 하겠지? 그러면 오줌은 진한 오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ADH가 많이 분비가 되면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해. 그러면은 얘가 오줌이 진한 오줌이 되는 거, T2가. 그러니까 진한 오줌이 삼투압이 높은 거예요. 진할수록 삼투압이 높은 겁니다. 농도가 진할수록. 그래서 요거 기억용도가 다 맞네. 5번 고르시면 되네요. 그 다음에 9번에 건강한 사람이 물 1리터를 섭취한 후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물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 오줌 생성량이 늘어났네요. 늘어났어요. 그쵸? 수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지. 많이 나가다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겠죠. 그래서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는,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의 재흡수를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줌이 이렇게 많아진 거는 수분 재흡수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T2에서가 작죠. 근데 T1에서가 T2보다 높다. 맞죠? 오줌을 조금 내보내는 게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줌을 조금 내보내는 게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 겁니다. 구간 1에서가 더 높다가 맞지. 그 다음에 오줌 삼투압은 구간 2에서, 그러면 이거는 오줌이 되게 많은 건데, 묽은 오줌인 건데, 오줌의 삼투압은 구간 2에서는 작지, 1에서보다 높다. 틀려요. 오줌의 삼투압은 여기 오줌이 되게 묽은 겁니다. 얘가. 그래서 2에서가 작지. 그 다음에 콩팥의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3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맞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오줌이 많이 나가는 거니까 수분 재흡수를 안 하는 거예요. 2가 수분 재흡수 안 하는 거고 3에서는 수분 재흡수 많이 하니까 오줌의 양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수분 재흡수량은 3에서가 더 많지. 기억되겠네. 한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호르몬 X의 혈중 농도를, 혈장 삼투압이 높다 그러면은 이게 혈장이 진해지는 거예요. 혈액이 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농도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호르몬이죠. 호르몬 이거가 증가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ADH가 되는 거죠. 혈장 삼투압이 되게 높다라는 거는 혈액이 진하다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수분의 재흡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호르몬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물을 1리터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장과 삼투압이 이렇게 낮아졌죠. 왜냐면 물이 많아서 그래. 물이 많아서 그렇고, 그 다음에 오줌 삼투압은 또 이렇게 낮아졌죠. 그거는 이제 물의 양이 많아져서 그래. 오줌의 양이 많아져서 그래. 그렇게 된 건데, X의 표적기관은 콩팥이고요. X는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고, X의 분비량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1에서는 오줌이 삼투압이 낮다라는 거는
오줌이 되게 묽다라는 거. 아까 문제랑 똑같군요. 그러니까 묽으니까 항이뇨 호르몬이 별로 없는 거지 이게 지금. 재흡수 안 한 거지. 예. 오줌의 삼투압이 낮잖아요. 그럼 1에서가 이 분비량이 적은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T1일 때 T1이 어딨나 여기 있네. 땀을 많이 흘리면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낮아진다. 아니 높아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내 몸에 물이 별로 없어요. 그 물을 재흡수를 많이 해야 돼. 그럼 오줌이 진한 오줌이 나가는 거. 진한 오줌은 삼투압이 높은 거예요. 삼투압은 이제 농도랑 관계가 있습니다. 농도가 진하면 삼투압이 높은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1번 하시면 되겠네. 됐죠? 좀 쉬었다가 다음 주 한번 할게요.